국내 증시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 원고표 작업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내용을 박수영주 TV 가지고 나가기가 이제 시차 범위가 있어서 안 쓸 뿐이지 무방에서는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쭉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우지수의 기준에 흐름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아서 이제 놓고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25.62%, 유가증권 시장이 27% 밀려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 27%이긴 합니다만 원체 변동률이 뭐 국내 증시 등락률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등락률 대비해서의 조정폭의 기준은 그렇게 버겁지는 않다. 그리고 유독 이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상대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율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인데 바닥 대비해서 이번에 저점을 찍고 나서의 되돌림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6%뿐이 못 돌렸어요. 오늘 포함. 그러니까 독일이 6.61인 걸 감안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하는데 낙폭 기준은 18%고 우리는 27%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국의 이제 환율 동향인데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달러 인덱스 부분이 지금 뭐 106.898이에요. 저거는 이제 뭐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표 작업할 때의 기준인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이제 106이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 못 보신 환율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율의 기준이고, 일본 쪽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쪽의 엔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가 크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더 확산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시장 예상치는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엔화 대비해서 조금 안정세가 연출이 되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유로, 파운드,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다 강세의 흐름입니다. 국내 이제 뭐 1,300원 넘겼다, 통화 수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도한 오버 해석이에요. 환율을 보려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강세인지, 엔화는 어느 정도 약세인지,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어느 정도 또 약세를 띠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뭐 대처가 되고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일단 한 번씩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시황 부분 설명을 드린 거고, 일본 증시의 이제 강세 이유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정 불안의 해소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정정 불안의 해소 기준이라고 한다면,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도 상대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달러화로 이제 정산을 해서 달러화 시가총액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이 일단 달러로 정산을 했을 때 상대적인 또 약세 기준으로 설정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제 연출되는 그런 부분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글로벌 증시 조정폭 수준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강세는 사실은 아니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뭐 핵실험 예정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또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피부로 이제 지금 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조금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실질 지수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6월달에 조정이 깊은 거하고 대통령 선거 기준에서의 1월달에 선거 북한 쪽에서의 미사일 발사 6차례 7차례 뭐 내리 발사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 뭐 전부 다 감안을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친 영향력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작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미국 쪽에 가까운 정책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 수출입 동향 기준에서는 이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까지 뭐 회자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좀 깔아앉았는데 수출도 사상 최대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출도 사상 최대치라는 걸 감안하면은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세 이유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설정을 했을 때 해소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의 기준에서는 뭐 오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지고 간 등락률 그 부분이 일단은 0.76% 강세를 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가총액 비중 36.45% 곱하기 0.76% 곱하기 2,404포인트 전일 종가 그렇게 해주면 6.66포인트가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들어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의 조정은 굉장히 급격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준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금통위 쪽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이제 밟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노출돼 있어서의 부분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다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 있을 때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속도의 조정인 거지. 규모의 조정과. 근데 그 규모가 가파르게 올라설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다라는 기준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돈을 일단은 어찌됐건 회수하는 기준. 그 기준이 조금은 가파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가파른 기준의 흐름이 뭐 시장의 지수의 조정을 재차 새삼스럽게 추가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 때문에 또 다시 일단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또 특히 이제 비덴트 상한가 간 이후에 변동이 나온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된 거죠. 7월 20일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비덴트에 대한 피인수, 매각, 인수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2,400포인트인데 고르게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수의 견인차 역할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이제 그 순위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한동안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그 시가총액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고 10위 안에 굉장히 많이 진입이 됐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2차 전지 또 이제 일부의 게임 업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성장성 플러스 일단은 실적, 그러니까 누적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 프리미엄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러한 실적 범위가 그래도 일정 범위 동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의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데 IT 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이런 그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상위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일단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1위, LNF가 3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첨보가 있고 에코프로도 여차하면은 이제 뭐 여차해서 올라와야죠.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쭉 뻗어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IT 종목군들이 11위에서부터 20위 사이에도 일부 놓여져 있고 그 흐름이 시장의 추세 강화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주력주 그다음에 수익주 쪽의 기준이 실적 플러스 성장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화학의 실적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 그 기준에서 상승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 밑에 있다. 빠르게 뛰어넘어야 돼요.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도 하이닉스는 결국은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럼 앞으로 한 30%가 더 올라오더라도 최소 13만 원 돼 있더라도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81.84% LG화학의 지분이 형성돼 있어서 유통 물량이 없어서 방어가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인데 90% 수준이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에요. 그럼 뭐 주가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대차, LG화학이 치고 들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바뀌는 흐름이 연출되어져야 된다. 그만큼 화폐 가치는 또 훼손돼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VVIP 나 VVIP 방에 들어갈래.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화해서 오늘도 3분이나 전화가 왔어. 3분 다 가입을 안 하셨어. 전화 오신 3분 다 가입을 안 하셨어요. 연장하시는 분들 연장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연장하시고 와 수익 더 챙겨가야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입하시는 분들은 직접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또 안 해. 왜냐면은 그래서 VIP 방을 없앤 거예요. VVIP 방만 놨던 거예요. VIP는 뭐예요? VV는 뭐예요? 설명을 어떻게 하나? 윤정도 이외에 우리 직원분들 전화 받고 등록해 주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VIP 뭐고 VVIP 제대로 설명이 안 되죠. 결론은 말 그대로 VVIP입니다. 어디 이제 뭐 백화점이든 어디 가셔갖고 VVIP 뭐예요? 그러면 뭐 정형화된 데이터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하루 종일 이틀 3일 안 되지. 결론은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적이시면 가장 고급스러운 방에 오셔서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또 외부 미팅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은 희한하게 윤정도가 얻어먹는 날이 됐어요. 그분 성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는 보통 이제 약속을 잡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꼭 제가 돈을 내는 그 성격 아주 못된 성격이죠. 그게 아주 건방 떠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결제를 하고 다 했는데 오늘은 곤양반도 또 만만치가 않아.
결론은 뭐 새우살을 사겠대. 어? 근데 이제 좀 뭐 저가 새우살을 사요. 동네에서 뭐. 근데 어찌됐건 그분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예를 들면 새우살의 기준. 그것도 고기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 등급이. 원 플러스냐, 투 플러스냐, 투뿔이냐, 원뿔이냐. 투뿔하고 원뿔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마블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차이겠죠. 매매의 매수 강도의 차이일 수 있고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먼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준점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설명도 마찬가지고 매번 정형화된 설명을 해서 매번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넘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함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화 주세요. 저희 직원분들 괴롭히지 말고 직접 가입하시면 돼요. 직접 가입하시든가 아니면 전화하셔서 나 이것 좀 한번 가입시켜줘요. 뭐 2 플러스 1 이런 거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냥 1개월 가입하세요. 1개월. 그 수익 내고 연장하면 되지. 예? 그 뭐 수익 내면은 뭐 뭐가 문제야? 1년, 2년은 뭐가 문제고? 지금 가장 오래 가입하신 분들은 연장 미리 해두시는 분들 가격 계속 올리니까. 그 2024년까지 연장이 돼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결론적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일로 전화 주십시오. 함께 하셔서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